고객 응대를 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정말 많죠.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언성부터 높이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쏟아지는 화살을 그대로 맞아야 하죠. 이럴 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는데 억울하고 우리가 피해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억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순간 고객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내 감정은 더 지치게 됩니다. 고객 응대는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 관계를 남기는 말을 선택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정답보다는 관계를 남기는 말, 피해자가 아닌 회복자의 언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 고객, 평생 고객이 되는 그날까지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얼마 전에 병원 라커룸에 짐을 두는데요. 어떤 여성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 가방 좀 치워요. 너무 좁잖아요. 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방 제 거 아니었거든요. 순간 욱해가지고 제 거 아니거든요. 하고 싶었지만 하필 병원이 제 고객사였어요. 혹여 일이 커질까 싶어서요. 내가 억울한 상황이지만 고객 서비스 마인드로 생각했습니다. 상황보다는 관계에 집중하자. 그 여성분께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가방은 제 건 아니라서요. 옮기긴 좀 그렇고요. 이쪽에 조금 여유 공간이 있는데 이쪽 사용하시겠어요? 최대한 인자하게, 담담하게 내 언짢은 감정을 얹지 않고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미안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괜찮다고는 굳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옅은 미소만 남기고 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 찜찜함이 좀 덜 남더라고요. 저의 기분과 하루를 그 사람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제가 거창한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다만 내 안에서 올라온 피해자의 감정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회복자의 태도로 말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게 제가 고객 응대할 때 지키려는 마인드예요. 말은 단순히 표현이 아니라 내가 가진 태도를 반영합니다. 회복자의 언어란 단지 문제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의 감정을 정리하고 내 감정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말인 거죠. 고객이 언성을 높일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절차상 안 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말을 하면 할수록 고객들은 더 격해지곤 합니다. 왜일까요? 그 순간 우리는 고객의 감정보다는 내 입장, 내 억울함, 내 상황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잘못 아니다. 나도 시켜서 하는 거다. 왜 나한테 이러냐. 나도 짜증난다. 맞습니다. 나도 억울하죠. 하지만 돈을 낸 고객은 그보다 더 억울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내가 맞다 라고 외치면 그 순간에 관계는 깨지고요. 고객은 더 멀어집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고객은 지금 내 감정을 누가 알아주고 도와줄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 감정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피해자가 아닌 회복자의 언어는 기준을 지키되 사람을 먼저 보는 태도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고객의 경험과 기억을 바꿔요. 고객이 기억하는 건 결과보다 그때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입니다. 회복자의 역할은 상황보다 고객의 감정에 반응할 줄 아는 것, 뭐가 문제냐 보다는 어떻게 회복시킬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 정보를 전달하되 고객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 이게 바로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회복자의 언어는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비스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마인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마인드로 말하느냐에 따라서요, 고객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말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말이 아니라 감정을 회복시키는 말,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사람 냄새 나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관계를 남기고 고객의 기억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회복자의 언어인 거죠. 자, 그럼 회복자의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응대하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고객의 감정에 명칭을 붙여주는 말을 잘합니다. 고객이 왜 이렇게 늦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진짜 속뜻은 나는 무시당한 것 같다, 잊혀진 것 같다, 이런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
감정을 고객 본인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답답하셨죠, 고객님? 기다리시는 동안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말, 이걸 감정 라벨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내가 느낀 걸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객의 방어는 풀리고요.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회복자의 언어는요. 절차를 말할 때도 고객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합니다. 많은 실무자들이 절차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건 안 됩니다. 절차상 불가합니다. 이건 규정에 어긋납니다. 이런 말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 기준을 전달하는 말인 거잖아요. 듣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나를 도울 마음이 없구나로 들릴 수 있습니다. 회복자의 언어는 다릅니다. 기준을 지키되 설명은 고객의 시선으로 바꾸고요. 나는 당신을 돕겠다라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고객님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규정은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 해주겠다가 아니라요. 나는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태도가 고객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세 번째, 회복자의 언어는요. 책임지는 마무리를 전달할 줄 압니다. 고객은 완벽한 해결을 기대하기보다는요. 책임지고 끝까지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면 감정이 좀 풀려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내용 정확히 이해했고요. 이 건은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다시 설명하실 일 없도록 유관부서에도 공유해 두겠습니다. 오늘 바로 해결되지 않아서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담당자라서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제가 먼저 확인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마무리를 하는 응대자에게는요. 의지가 되고 신뢰가 가죠. 내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최선이었어. 납득하는 과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겨서요. 관계를 유지하는 서비스 회복이 되는 것이죠.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 관계를 남기는 말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고객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회복자의 언어는 고객을 위한 말이면서 나를 지키는 말이기도 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역할에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말이요. 우리는 고객을 설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객이 다시 거래하고 싶게끔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건넨 한마디로 고객의 기분이 회복되었다면 어쩌면 그 고객의 경험 전체가 회복된 것일 수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관계를 남기는 서비스 전문가이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